자, 제가 분명히 앞선 영상을 통해서 이번 뒷담화 피해를 입은 31기 순자가 영자 씨를 언급하면서 콕 집어서 버틸 힘을 얻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한 사진까지 본인의 SNS에 공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순자 씨가 유일하게 내 편이었다라고 믿고 언급을 해준 영자 씨에 대한 지금 비판 논란이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도 방송 중에 영자 씨가 이 순자 씨를 많이 챙기는 모습, 나는 언니 편이야 라고 말을 했던 거 저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룸메이트이고 순자 씨를 응원했었던 영자 씨가 왜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자 씨가 여러 가지 소감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일명 우연히 순자가 이야기를 듣게 된 뒷담화 논란에 촬영 당시 괴로워하던 순자 곁을 지켜준 유일한 출연자가 영자였고, 영자는 이른바 순자 지킴이라는 반응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힘들 때 영자님의 응원이 그리고 경수님에 대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분명히 영자님의 응원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자 씨가 이 사진을 공개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영자 씨가 어마어마한 비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 31기 순자는 영자를 감쌌는데 이 뒷담화 논란에 영자는 문제 안 삼으면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니다. 결론은 뭡니까? 문제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최악의 결말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중에는 영자 씨가 순자 지킴이였는데 이런 말을 했죠. 난 언니 편이야. 근데 방송 종영 후 영자는 언팔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옥순, 영숙, 정희 다 팔로워가 되어져 있고 자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어요. 그런데도 순자는 영자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영자는 문제 아니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비판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시겠지만 요번 사태 논란에 있어서 옥순 씨뿐만이 아니라 이 영자 씨도 지금 비판의 이 잣대 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 영자 씨와 이 정숙 씨가 아시겠지만 함께 인터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볼게요. 그 인터뷰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요렇게 두 사람이 이 촌장 엔터테인먼트에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작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비하인드 인터뷰는 그만 풀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들이 했던 발언, 앞서 이 상철 씨도 광수 씨랑 나와가지고 발언했다가 지금 엄청난 역풍 맞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와중에도 영자와 정숙의 이 인터뷰 영상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출연자들을 보호할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영상들을 공개하는 게 올바른 행동인가 저는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제가 좀 스크립트를 보면 영수 오빠가 저한테 1순위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저는 경수를 좀 알아보려고 하다가 경수도 아닌 것 같고 약간 갈팡질팡하던 시점이 있었다. 그래서 뭐 첫인상 선택이 있었지만 순자 언니랑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조금 소외되는 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경수 오빠가 조금 더 순자 언니한테 마음이 있어 보였던 것 같다. 제가 느꼈을 때 그 경수 씨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맞다. 영자보다는 순자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방 쓰지 않았냐. 맞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깝게 이야기를 듣고 친해질 수가 있냐. 저는 그만큼 경수 오빠가 간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조금 경수가 더 나았고 뭐 월등히 괜찮았다라기보다는 걔 중에서 경수 씨가 눈에 들어왔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랑은 좀 유머 코드라든가 이런 게 순자 언니와 좀 더 잘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뭐 저는 안 웃긴데 순자 언니는 또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에 빠지다 만 거죠.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영자님이 누구랑 데이트했다라는 것보단 순자님을 도와준 사람으로 보이더라.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연애를 좀 못하고 있구나라고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제가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금 더 나가서 연애 열심히 할 걸,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고 싶었던 남자가 누구냐라고 하자 소름 돋게도 처음에는 경수 오빠였다. 근데 뭐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다. 누구 한 명이 탁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1순위는 누구? 경수였다. 그래서 제가 시집을 못 가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 이제 그런 트러블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았는데 공연 거실에 좀 많이 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게 뭡니까? 걸스토크 얘기하는 거잖아요. 걸스토크. 제가 직접 들은 거는 많이 없었고 간간히 그쪽 방에서 순자 언니랑 제 이름이 나오는 게 들리긴 했었다. 근데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저는 막 귀담아 듣지는 않았고 그냥 떠들고 이야기를 하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넘겼는데 순자 언니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이 순자 언니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좀 목소리가 좀 커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싶다. 목소리가 크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하고 막 새벽 5시까지 이야기를 떠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근데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문제라고 삼으면 또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또 문제가 되지 않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비판을 받은 정확한 발언이거든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좀 합리적으로 들리십니까? 순자 씨가 유일하게 의지했었던 인물인 이 영자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순자 씨가 이거 인터뷰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놀랍게도 이 인터뷰 영상이 제가 알기로는 공개되기 직전에 나온 것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순자 씨가 공개한 이 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8일 날 공개가 된 순자 씨의 SNS에 영자님 너무 고마웠어요 라며 공개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모습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보면 대충 사진상 머리 길이라던가 순자 씨의 복장을 보면 아마 방송을 촬영하고 있던 나는 솔로 촬영 당시 때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 영자 씨는 굉장히 머리를 쇼컷으로 치고 이미지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타임블렛을 한번 볼게요. 28일 날 그 예전에 촬영해둔 그러니까 낯설 촬영 당시 사진을 고마움과 함께 공개를 한 겁니다. 누가? 순자 씨가.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29일 낮에 인터뷰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영자 씨가 문제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이 순자 씨라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번 나는 솔로 뒤풀이에는 순자와 경수 씨가 없어요. 이들끼리 모여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까요? 이미 1화 방송을 봤을 때 순자 씨의 이 아픔을 이야기를 했었던 당시에 이 중에 누군가는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왜 분위기를 이렇게 망쳐?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사자들이 없어요. 지금 이 현장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이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지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을 리 있을까요? 영자야, 악플 보고 문제 삼지 마. 문제 안 삼으면 문제가 아니라며. 영자님은 자신은 쿨하고 순자님은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 내심 다들 순자를 질투하고 있었구나. 왜입니까? 왜일까요? 바로 경수 씨를 1순위로 꼽고 있었던 게 영자 씨였다라는 걸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자, 저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좋은 이미지인 줄 알았을 것 같다. 영자님,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아니면 문제가 안 된다? 이거는 2차 가해라고 보여지는데요? 라는 말도 있고요. 방놈으로 소리 다 들리니까 조심해달라고 한마디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순자가 기껏 살려줬는데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무덤을 파버리네.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당사자가 한 번 더 돼봤으면 좋겠다.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을지. 마지막 방송일까지 참고 참은 순자님이 보살이다. 문제를 삼아서 문제라는 거네. 영자 말이 되나? 혹시나 하고 봤는데 똑같은 사람이네. 결국 중립적인 척하며 가해자 편을 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 영자씨 왜 그런 발언을 했습니까?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순자씨 입장을 생각했다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말을 안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본인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는 선까지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 말이 나가고 나서도 순자씨는 본인을 감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왜 굳이 이 인터뷰에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했을까요? 제작진이 질문을 했던 걸까요? 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한 감사함을 표현했었던 영자씨가 위경련까지 일으키며 응급실에 다녀온 순자씨의 고통을 이해해준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을 텐데, 뭐 또 문제 안 삼으면 문제 아니잖아요 라는 발언을 한 것을, 이 영상을 순자씨가 봤다면 지금 이 대중들이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영자는 가만히 있어도 칭찬받을 포지션이었는데 왜 막판에 이런 악수를 뒀을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사건에서 중립받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속내에는 순자와 이루어진 경수 씨를 차지한 질투심이 아니냐라는 말이 의혹뿐이긴 하지만 괜히 그런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지금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아, 영자 씨의 발언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경수 씨는 순자 씨와 순탄한 데이트를 하고 있고 행복한 표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은 몰랐었던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장면, 이를 지켜본 경수는 순자가 아파 보이긴 했지만 어떤 상황 때문인지 몰랐다. 앰뷸런스까지 탈출 생각 못했다. 진짜 마음이 안 좋았다라고 안타까워하며 왜 몰랐는지 스스로 굉장히 분개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순자 역시 그때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스트레스가 몸에 쌓였고 잠든 영자 옆에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다. 경수가 좀 기다려주길 바랬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부담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어 미안하기도 했다. 지금은 너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표정을 순자 씨가 이렇게 SNS에 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자 씨의 행보가 참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순자 씨가 감사함을 토로했었던 당사자가 뭐 어찌 본다면 통수를 쳤다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잘 모른다. 찍을 당시에는 몰랐다고 치지만 본 방송을 보고서도 저런 소리를 하는 거라면 심각하다. 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작진이 입을 열었어요. 악마의 편집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28일 자신을 나는 솔로 제작진이라고 소개한 한 관계자가 SNS 계정에 릴스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화제의 31기 낯솔 PD가 말아주는 동요라는 제목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이 공개된 뒤에 누리꾼이 비하인드를 풀어달라라고 질문을 하자 제작진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관계자라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방송과 라이브 방송에 내온 내용과 분위기를 보시고 느끼시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된다. 악의를 가지고 악마의 편집 한 부분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죠. 출연자들 사이에 불화로
한 사람이 응급실까지 갔다면 제작진이 중간에서 개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옥순 분량이 많이 편집된 게 맞지 않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게시물의 댓글창은 막아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댓글을 주고 받았는데 말이죠. 참 제작진들의 행보도 많이 아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디 그뿐이냐. 댓글 반응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악마의 편집은 없었지만 악마를 편집해 준 건 있지 않냐. 그냥 미방영분 다 풀어줘라. 그러니까 사실 미방영분을 비공개한 게 좀 최악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뭐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출연자를 보호하려고 했다면은 이번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뭐 그 당사자들을 출연시키지 말던가 정말 라이브를 취소하던가 뭔가 그런 선택이 비판을 받았어도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도 있어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나는 솔로 출연자들의 행태가 좀 상당히 유치하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적 갈등을 SNS로 표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의 계정을 끊어내며 정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잠시 닫아둔 SNS 계정을 다시 오픈한 옥수는 동기 영숙의 종영 소감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친분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촬영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순자와는 결국 친구 관계를 끊었다. 팔로우를 끊은 거죠. 순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멤버 4명의 계정은 여전히 팔로우 중이다. 그러니까 옥순 씨가 비공개를 했다가 다시 오픈을 하면서 순자 씨만 팔로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최종 커플이 됐지만 헤어진 영호와도 언팔로우, 친구 관계를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와 교제 중인 경수도 언팔로우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옥순 씨가 지금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공개를 했었던 이 영숙 씨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밑에 좀 잘렸지만 보이시죠? 편지를 써서 이 멤버들에게 자신의 소감을 어느 정도 전했던 그런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또 경수 씨가 없다 막 이런 말이 많았죠. 그래서 2차 따돌림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영상이 참 의아한 건 이게 영상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는 걸 테이블에 내버려 두고 영숙 씨가 셀카로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올렸어요. 근데 뭐 별다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쓰고 있는 현장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앞에 보여드렸던 춘장 엔터테인먼트 사진과 함께 게시를 했습니다. SNS에. 근데 굉장히 그게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의도인지를 잘 모르겠다. 지금 영숙 씨가 요번 나는 솔로 출연한 이후에 팔로워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떤 분들은 뭔가 유명인의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니냐. 본인이 되게 유명인이 됐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이런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럴 때가 아니라 순자 씨를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본인이 소감 편지를 적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다. 뭐 그것까지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순자 씨를 찾아가서 직접 사과하는 어떤 그런 후담, 행동, 그리고 여기에 경수 씨의 편지가 굳이 빠져 있었던 이유들이 이 영상이 이상하게 보이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급기야 뒷담화 피하라며 경수 씨와 행복한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본다면 최후의 승리자는 결국 순자, 경수 두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렇게 순자 씨가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영자의 배신이 있었다라는 비판 논란이 쏟아졌습니다. 옥순 씨, 나는 솔로 촬영 당시 항공사 전략기획팀으로 일을 했었다. 취집설에 대해 취집을 한 게 아니라 퇴사를 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시 공개한 자신의 SNS에 항공사 졸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동료들이 자신의 퇴사를 축하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집을 위해 퇴사한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SNS에 공개를 했던 거죠. 근데 참 보면 옥순 씨도 영숙 씨도 잘 몰랐다.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고, 순자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방기도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일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옥수는 최종 커플이었던 영호와의 결별에 대해 언급하며 촬영 후 영호와 나와서 잘 만났었는데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겨 방송 초반 무렵 헤어졌다. 결혼설, 임신설, 상견례설 전부 사실이 아니다. 영호의 부모님은 뵌 적도 없고 영호의 부모님이 반대를 한 적도 없었다. 명확하게 본인이 밝힌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사실이 맞을까? 정말 두 사람은 헤어진 걸까? 그렇다면 애당초 결혼설도 왜 나왔고 임신설도 왜 나왔고 상견례설도 왜 나왔고 영호의 부모님을 만났고 반대가 있었다라는 지역 주민들, 울산이 큰 도시긴 하지만 건너 소문이 나면 다 알려진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온라인상에 돌았던 거잖아요. 도대체 그런 이야기는 왜 나왔던 걸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옥수는 안쓰럽다. 엄마가 몸도 안 좋다는데 회사는 그만뒀고 이미지가 망가져 다시 취직하기도 힘들고 영호와는 깨졌고 다음 취직은 이미지 때문에 불가능하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뭐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범죄자급으로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이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분명히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영호와 헤어졌다. 그런데 개명 논란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퇴사하고 시간이 많을 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개명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결혼할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것처럼 비춰졌던 그 모습이 실제로 방송이 다 방영되기 이전부터 이미 결혼설, 상견례설, 그리고 양간 아니죠. 영호님의 부모님의 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편에서 영호 씨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계속 흘렸잖아요. 드디어 내가 정착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된 것 같다. 굉장히 오열했지 않습니까? 마치 세기의 커플인 것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헤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던 옥순 씨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거의 오열을 했습니다. 오열. 뭔가 내부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무언가 시청자들이 알 수 없었던 어떤 비화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요. 자,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두 사람이 순식간에 가까워졌을까. 본지 며칠 됐다고 저렇게 됐을까. 이러고 헤어졌다라는 게 진짜 레전드다. 위장 이별인 거 아니냐. 나도 의심스럽다. 영호 집안의 반대 아니겠냐.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옥순 씨는 본인의 입장을 밝혔어요. 우린 헤어졌다. 그리고 영호 씨는 방송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의혹이 발생이 되죠. 영호는 왜 안 나왔는가? 영호는 왜 불참했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료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신빙성이 높지 못하다라는 의혹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게 뭐 응급실도 아니고 치과이기 때문이죠. 물론 울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와서 만약 촬영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KTX 타면은 한 2-3시간 안에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방송이 아시겠지만 12시 45분에 라이브 시작이면 여유있게 1시간 전에 도착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시간이 모자랐을까요? 보통 치과 진료가 10시까지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치과가 한 7시, 8시면 문을 닫는 걸로 아는데 그때 출발해서 도착했어도
한 11시, 12시까지는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이별을 해서이거나 두 사람이 거짓 이별을 한 것 때문에 들통날까봐 아니냐, 이 두 가지 의견으로 양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상황 속에 상철 씨가 가짜,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방송이 시작되고 나서 출연자들도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면들이 보이게 되면서 서로 조금씩 감정이 올라온 것 같다. 그래서 사이가 좀 더 소원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뭐 쭉쭉쭉 나옵니다. 쭉쭉 나오다가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짧은 인터뷰 영상이 끝이 나는데 댓글은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가해자 쪽 편에 드는 게 아니냐. 상철님 사이 나쁘지 않게 된 게 아니라 순자가 참았던 거다. 순자가 입을 꼭 닫고 있을 땐 사이가 좋았는데 방송 시작하고 터트리니 31기가 소원해져서 속상했던 게 아니냐. 방송을 다 봐놓고도 저렇게 사례 판단을 못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순자님이 그때까지 참고 있었던 거다. 본방송도 다 봤고 라방에서도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하신 말씀 너무 실망스럽다. 나중에 본인의 자녀가